뭐 기본적으로 모든 문법 문제는 혹은 문법 어휘 파트 5 시스템 문제는 우리 선택지를 봄으로써 문법인가 어휘인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 자체가 어휘 문제는 어휘의 뇌로 움직여야 되고 문법은 문법의 뇌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걸 두 개 섞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는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전미사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우리 문법 문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러면 일단 동사 문제구나라고 잡으셔야 되겠고, 동사 문제가 사실 문법 문제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동사 자체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동사 변형 문제가 있거든. 그 동사 변형 문제에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했던 거, 그 분사가 나오게 되고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 또 다른 형태에서는 동사 어형, 그 다음 동사 수일치, 시제일치, 태일치 형태의 문제. 이게 또한 문법의 3분의 1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상 문법 문제의 3분의 2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일단 여기에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맞추고 강의하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가 나왔다. 일단은 같은 동사로 파생되는 형태의 동사 문법 문제가 대략 한 30%, 33% 정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특히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명 문법의 고수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900점대 학생들에게 틀리고 나서 징징거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이게 반복 멘트인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선택지의 동사 하나로 나열된 문제는요, 파생으로 나열된 문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동사 찾기예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동사 찾기, 이거를 깜빡해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사실 이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동사가 나열됐을 때 절대적인 원리는 바로 동사의 유무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이죠. 문장에 동사가 없는 경우랑 문장에 동사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는 거. 물론 접속사의 유무도 물론 따져보셔야 돼요. 이유는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는 플러스 1, 한 개 더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동사가 플러스 1, 한 개씩 더 늘어나지만 그게 없는 경우라면 동사가 원래는 한 문장당 하나씩 있어야 돼. 이게 절대적 공식이야. 그죠? 여기서 이제 빈칸줄에 동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뉘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찾는 게 급수전무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빠르게 스피드를 합니다. 이제 동사가 없을 때에는 동사가 나올 자리, 바로 동사가 없는 문장은 절대 존재할 수 없더라 해서 at the 명사, 쉼표, ym 명사, blank the most promising products라는 명사, under development, 개발 중이라는 어쨌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사가 없으니까 in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to가 붙어 있는 것들은 동사가 아니구나 정도로 해서 구분하는 우리 여러 형태의 문제를 어형 문제라고 부르죠. 어형 문제는 총 6가지가 있어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4대 품사의 어형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접사와 전치사 어형, 바로 품사 골라주기 문제가 있는데 접사와 전치사가 나열되는 문제는 무조건 둘 중에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얘는 따로 놓고 보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4가지가 동시에 아마 등장하게 될 건데 이렇게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빈칸 앞뒤에 동사가 없네? 풀이법 끝나는 거야. 동사 어형 풀이법 끝나는 거야. 그죠? 네.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문제가량, 1회에 한 문제가량 출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2죠. 선택지에 여러분들 동사가 2개 이상일 수가 있어. 아까는 하나였지만 동사가 이제 2개 이상 나야 됐을 때는 골라줘야 되는데 동사 하나당 48개 형태가 있거든요. 동사의 단수 복수가 있고 시제가 12가지가 있고 태일치가 능동태, 수동태가 있거든. 총 48가지의 동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게 첫 번째가 스위치. 무조건 동사 풀이법은 수, 시제, 태 순서로 가야 돼. 어떤 분들은 태일치부터 먼저 하시는데 무조건 스위치. 무조건 스위치로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스위치도 무조건 고득점에서 틀려요. 중간 700대에서 틀린 게 아니라 900점에서 틀린 거야. 왜냐면 스위치 자체가 원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단수와 복수 둘 중 하나거든. 스위치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깜빡하는 거야. 우리 언어에 스위치가 없죠?
우리 언어에 수일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보통 깜빡해. 무조건 동사풀이법은 수, 시, 퇴 3단계인데 수일치를 먼저 적용시킬 것. 수일치는 왼쪽에 나오는 첫 번째 명사에 맞추어서 단어 끝에 s가 붙어 있으면은 뭐 단수형, 복수형 동사, s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단수형 동사 이런 식으로 수일치를 먼저 떠올려 줄 것. 그래서 빈칸 앞뒤에 동사가 없네. 그러면 ing 붙어 있거나 요거 떼고 B, C, D 뭐 세 개 중에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Dr. Klein 보니까 이제 뭐 단수형제 주어니까 lead보다는 leads가 올리고 have led 보다는 has been led가 올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D번 뭐 과거나 미래 시제는 수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D번이 정답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거나 수일치를 먼저 떠올릴 것.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시제 일치 가되는 거예요. 수, 시, 퇴 과정에서 두 번째가 시제 일치 과정인데 Part 5랑 Part 6랑 완전 달라. Part 6는 무조건 해석이에요. 위아래 문맥을 따져야 되는데 거의 70%는 위에 문장에 단서가 있고 30% 아래 문장 단서가 있고 해석상 따져보는 문제. 반면 Part 5에서는 거의 90%가 해석이 아니라 바로 시간 오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5는 시간 오구가 나올 거니 그 시간 오구를 찾기. 반면 Part 6는 오히려 시간 오구가 없을 거니 위의 행위랑 문장의 행위랑 어떤 시제 시간 차가 발생하냐를 따져보는 데 문제라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는 이제 5에서 일단 빈칸 앞뒤에 동사가 없네. 그러면은 to가 붙어 있거나 ing 붙어 있는 거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A, B번 동사 중에 골라주는데 수일치 먼저 하시고 다만 현재 시제가 없는 경우라면 과거나 미래 같은 경우는 수일치할 필요가 없으니 2단계가 이제 시제일치. 그럼 시간 오고 찾기. Next니까 뭐 미래, will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참고로 미래 시제 고르는데 뭐 will 쓰냐, should를 쓰냐 그런 문제 없는 거 아시죠? 그런 문제 없어요. 그저 조동사 붙은 게 1순위라 보면 되는데 토익심에서는 조동사들의 종류를 가지고 확률로 해석상 따져보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네. 그건 전에 시험했는데 드릴이 훈련 같은 거잖아요. 훈련. drill? 네, 그렇죠. 그게 테이킹 할 건데 가까운 미래가 무슨서 should take 그런 거 났거든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며칠 걸린다. 그게 부동산 없으면 should 다르게 보는데요. 이 테이킹 방법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바다 20년 있잖아요. 뭐를 물을지 다 알아요. 300전도에서 뭘 물을지, 600전도에 뭘 물을지, 900전도에 물을지 다 알아요. 이게 방금 하신 거 좋은 건데요. 그래서 사실 현재 진행과 조동사 차이는 뭐냐? 어쨌거나 해석으로 원리 따져야 돼요. 해석상 뭐 100% 확실한 것은 뭐 will 쓸 수 있고 should 같은 경우도 뭐 의무가 있지만은 과거 확실하는 추측 뭐 이런 식의 원리가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스킬 강사거든요. 그냥 조동사가 1순위고요. 없으면은요, 현재나 현재 진행이 2순위, 그래 배우시면 됩니다. 뭐 이게 풀이법 다예요. 현재 진행 시제는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가까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미래 시제,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편의명언을 강의한다면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편의명언 아닌 우리 오늘 시간은 토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토익 시험이면은 얘는 그냥 그래 가시면 됩니다. 그냥 조동사 붙은 거 고르시면 되고요. 대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will work라든지 will be working 바로 진행 시제도 동일하게 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선택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를 다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다만 이건 안 돼. 조동사가 나왔다 할지라도 특히 조동사 과거형 중에 might이란 말이죠. might 웬만하면 거르시면 안 돼요. 이유는 비즈니스, 우리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예요. 비즈니스는 사실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근거가 돼야 돼요. 자, 우리 내일은 계약이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즈니스 표현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불확실한 쪽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might이라는 시제가 바로 조동사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제 조동사들은 웬만하면 버리는 게 좋은 전략. 그 다음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죠? 이것은 미래 완료 시제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될 수 있어요. I should have done it. 나 그거 했어야 했었는데 못했네. 이런 과거에 돼버릴 수도 있거든. 고로 과거 조동사 have P형도
골라서는 안 되고, 특별히 if 절에 뭐 과거형 그 대과거 시제가 있는 거를 적용을 제외한다면 웬만해서는 고르시면 안 되게 되는 고르시면 안 되고, 또한 그냥 will이건 may건 얘네 뒤에 완료 동사의 원형이 있는 거 있거든요. 뭐 may have been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웬만하면 고르시면 안 돼. 일명 by the time 구문이 있어요. by the time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오는 그거를 제외하고, by the time 구문이 원래 will have PP형을 위해서 미리 완료 시제를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요거 외에는 손 대지 말아야 시제. 그러니까 요런 개념 잡아 놓으시면 미리 시제 좀 쉬워졌죠, 그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미리 시제 그냥 토의식 1순위는 미래에 변함이 없는 will 1순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will이 없으니까 should가 대신할 수 있고, 혹은 can 정도도 대신할 수 있다. with 같은 경우도 with. 그래서 I would like to meet you. 그러면 나 너를 만나고 싶지만 걔가 허락 안 하면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정확히 미래의 확실한 사실이 아닌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 언어에서는 크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시제보다는 미래에 가까우니 will에는 뒤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미래 시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조동사 붙어 있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잡아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언어에는 불확실한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럼 어떤 때는 또 is taking이 답인 거예요. is ing가. 그래서 정규직이 뭔가 그러면 없으면 그런 거 없으면 또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the movie is coming soon. 그러면 영화 곧 개봉박두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곧. 그래서 영화가 너무 오래 열린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세고 열려야 된다 해야지 우리가 막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movie is coming soon 주는 게 coming soo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지나더라라는 원리인데, 이게 또 문법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뭐 왕래, 발착, 동사니 뭐니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만 공부하지 말자라는 거야. 왜? 편입 영어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중학교 2학년 내신 영어 나오거든요. 공부했지만 토익, 토플, IELTS 안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죠. 자,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태일치 과정인데, 태일치는 모든 영어 시험의 핵심이에요. 뭐 편입 영어건, 내신 영어건, 뭐 SAT건, 토익건, 토플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태일치 원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토익심 있잖아요.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되겠죠. 한 문제일지 두 문제일지 몰라도. 자, 태일치도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만약 어렵다면 그 동사의 뜻을 몰라가지고 해석상 능동인가 수동인가 따지기 어려웠다 정도일 건데, 토익 시험에 나오는 동사 어휘의 태일치 문제는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900점대가 아니라 한 800점대가 되면은 모르는 어휘의 태일치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태일치는 공식이 있잖아. 뭐 웬만하면 오른쪽에 명사가 있으면 99% 능동태를 고르고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는 수동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태일치는 쉽지만 다만 조심할 것 합니다. 자, 결국 수, 시를 따지고 태일치를 마지막에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 언어에도 수동, 능동 개념이 있기 때문에 태일치를 깜빡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태일치는 깜빡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깜빡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 어떤 경우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도 all the necessary parts, 모든 필수 부품들이 blank in the package. 그래서 동사가 없으니까 to가 붙은 거 버리고 A, C, D 중에 골라야 되는데, had been including 능동태, have included 능동태, were included가 수동태. 그래서 모든 부품들이 package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수동태 문제. 뭐 이런 건 해석으로 쉬워요. 또 통상적으로 뭐 전인사 왼쪽에는 90% 정도가 수동태 문제잖아. BPP한 거죠. 자동사를 항상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사를 제외하고 전인사 왼쪽에는 99%뭐 수동태 이래 보시면 되는 거잖아. 자동사는 또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외웠던 자동사들은 무조건 능동태를 고르시면 되고, 또 하나 팁 더 드릴게요. 선택지에 BPP형과 have PP형 나왔습니까? 이거 무조건 태일치 문제라 봐야 돼요. 아니, 이거는 수시를 버리면 돼요. 수일지, 시일지 버리시면 돼요. 선택지에 BPP형, have P형은 시제가 다르긴 하지만 이거 무조건 태일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것도 실수하지 않는 멋진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태일치에서 무엇을 조심하느냐? 주로 동명사에서 태일치를 깜빡해요. 그래서 I'm in charge of
우리는 토익 공부하는 책임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I'm in charge of studying 토익이거든, 그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I have a high chance of employing입니까? being employed입니까? being employed거든. 나는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용될 사람이야, 그죠? being employed거든. 그런데 정의사 뒤에 동명사 employ 이렇게 해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TH 문제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바로 정의사 뒤에 빈칸 나올 때 동명사에서 바로 employing도 동명사이긴 하지만 being employed 동명사도 수동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 동명사가 사실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오케이?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900점 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동사 원형 자리 있죠, 그죠? 동사 원형 자리인데 will visit도 동사 원형이지만 will be visited도 동사 원형이거든. 특히 조동사가 생략 가능한 유일한 토익 시험 문제가 있거든. 뭔지 아시는 분? 조동사가 생략이 되는 유일한 그렇죠. 그렇죠. 바로 당위 동사, 뭐 당위 형용사 같은 것들, 주장하다, insist that이라든지 recommend that, advise that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호소하다, prefer that, ask that, request that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당위형 동사를 보게 되면 시키다 의미 동사들, 주장, 명령 요구하는 것들, 얘를 보는 순간 동사 원형이래. 그런데 막상 그러면 동사 원형인가? shake, 오답인 거야. 이유는 예를 들어서 ink 같은 것은 흔들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려져야 돼. The ink be shaken 정답이잖아. 그죠? 그런데 당이 동사 보는 순간 동사 원형 shake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advise that the ink shake 아니라 the ink be shaken 이해되겠죠? 동사 원형 자리도 페일치를 깜빡해서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 동명사와 동사 원형도 보는 거. 무조건 동사는 보는 순간 무조건 수식태야. 수식태인데 특히 동명사와 동사 원형은 굉장히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사는 티가 나요. 부정사는 to visit, to be visited 딱 선택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페일치네. 티가 나거든. 그런데 희한하게 동명사는 잘 사람들이 파악을 못하더라고.